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름방학 특강 특별 전략, 토플 고득점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날씨가 굉장히 더워지는데요. 이제 바다로, 산으로 다 여행들 친구들 많이 가셨을 텐데 여러분들은 가시지 못하고 지금 집에서 또는 학교에서 토플 공부하느라고 고생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번에 맞는 여름방학에 특강을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이 잘 공부를 전략을 짜서 공부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토플을 단기에 정복을 하시고 원하시는 시험 점수를 받으신 다음에 내년 여름에는 뭐 올 여름까지는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내년 여름에는 정말 마음 편하게 여러분들이 그 휴가를 떠나실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여러분들 내년 여름에는 뭐 캘리포니아 롱비치에 가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남들이 또 즐기지 못하는 그런 또 휴가를 보내실 수도 있겠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올 여름까지는 좀 뜨겁게, 날씨도 뜨겁지만 여러분들의 열정도 뜨겁게 공부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첫 번째 이제 고득점 사례를 제가 잠깐 해왔는데요. 보시게 되면 지금 18점에서 28점으로 그다음에 21점에서 26점, 또 16점에서 26점 이런 특별한 사례들을 제가 좀 먼저 보여드리고 시작을 하게 되는데 16점에서 26점으로 올라가신 경우는 결국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 공감대를 27점에서 30점 이렇게 올라갔다면 저분은 나랑은 다른 세계의 사람이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16점이면 저분도 나랑 실력이 그렇게 다르지 않는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어떻게 과연 전략을 세워서 공부를 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후기의 주인공이 충분히 되실 수 있으니까 같이 한번 노력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강의 소개 및 강의 선택법 또는 학습 방법 요걸 다 소개를 할 건데요. 과연 나는 물론 이제 시간이 급하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빨리빨리 준비해서 점수를 내야겠다는 생각은 맞지만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강의를 또 선택하시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이제 오늘 강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분류를 해서 잘 설명을 드릴 테니까 나한테 맞는 강의는 어떤 강의구나 이렇게 선택을 좀 잘 보시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공부하면 점수를 빨리 얻을 수 있는가 이런 부분도 같이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은 목표 점수인데요. 70반, 80반, 90반, 100반 정도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게 이제 목표 점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70반은 리스닝을 이제 한 17 정도 받으셔야 될 것 같고, 목표 점수가. 그 다음에 80반은 이제 한 20점 하면 이제 4과목당 20점을 받으시면 80점 이상이 되겠죠. 그 다음에 최소 90 플러스 반은 결국은 23점, 리스닝이 23점 이상, 그 다음에 이제 100점 이상은 리스닝이 26점 이상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17점에서 3점씩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간단하게 아마 정리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70, 80, 90, 100반 이렇게 이제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잠깐 봐주시게 되면 어느 부분에 비중을 더 두는 것이냐. 그래서 70반 같은 경우에는 문제 유형 같은 부분 어떤 것이 출제되는가 이런 부분은 조금 많이 비중이 굉장히 작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문장 듣기 이제 색상이 이렇게 일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떤 토픽들이 동물학이 나오고 뭐 이런 것들 쥐어러지, 쥐질학이 나오고 이런 토픽들이 나옵니다라고 하고 단어 공부해 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문장 듣기 쪽에 포커스를 많이 두고 공부를 하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80반은 이제 비중이 문제 유형을 이제 도입하기 시작해야 돼요. 왜냐면 모든 것을 다 듣기 연습하기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것이 나오는가를 점차적으로 공부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문제 유형 어떤 것이 출제되는가, 그럼 역시 토픽 공략과 어떤 토픽이 나오냐, 그 다음에 문장 듣기를 계속해서 꾸준히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역시 복화 단어도 계속 연습을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결국은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게 되기 때문에 90반부터는 결국은 정말 무엇이 나오고 내가 뭘 틀리느냐, 약한 토픽은 또 무엇이냐 이런 부분이 되겠고요. 결국은 이제 100반으로 가면 결국은 정말 나는 어떤 유형들만 공략을 해서 3점을 올리기 위해서는 어떤 유형들을 틀리는 것 중에 공략을 해서 올려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전략을 세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약한 토픽만 또 역시 공략을 또 하게 되는 거고 약한 토픽의 단어만 또 공략을 또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70반 들을 분들은 간략하게 이제 소개를 해보면요. 결국은 토플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죠.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독학으로 조금 공부를 해봤는데 너무 답답해요. 그래서 누군가 좀 알려줬으면, 방법을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유학을 가고 싶은데 리스닝만 생각을 하면 소화가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더 나가서 이제
대인 기피증 이런 것까지 막 생기려고 하시는 분들은 70반 들으셔가지고 그런 자신감을 조금 얻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80반 분들은 어떤 분들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냐면 첫 번째 conversation 대화는 좀 이해가 되지만 렉처가 잘 안 들려요. 이런 분들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렉처 들을 때 역시 비슷한 얘기인데요. 정신을 잃어요. 정신이 혼미해져요. 이런 분들이 좀 있어요. 그 다음에, 뭘 적어야 될지 모르겠고, 막 적으면은, 적긴 많이 적어요. 들리는 단어를. 근데 막상 적은 거에서 문제가 전혀 나오지 않는. 그죠? 그래서 이거 왜 적은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결국은 내용은 어느 정도 이해하지만, 역시 또 문제를 풀면 굉장히 많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막 틀려서 점수가 잘 안 나와요. 이런 분들은 80반 들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90반으로 넘어가 볼까요? 90반 분들은요. 렉처가 어느 정도 이해는 되는데 렉처 토픽 그러니까 예를 들면 art는 들리는데 science가 안 들리거나 또는 science는 들리는데 art가 안 들리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토픽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 분들은 토픽 공략을 꾸준히 약한 토픽 쪽으로 해주신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결국은 계속 문제는 풀어보고 있지만 점수가 정체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한 21점 정도에서 막 멈춰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들어주시면 이제 왜 틀렸는지 토픽별로 뭐가 나오는지 알려드리고 왜 틀렸는지 공략을 해서 여러분들이 그 점체된 점수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0반 들어서 도움을 받았지만 조금 더 연습을 좀 해보고 싶다. 토픽들이 다양하니까 좀 더 많은 토픽들을 다뤄보고 싶다. 이런 분들이 또 90반까지 올라가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95반, 이제 100반에 가까운 이제 95반 말씀드리면요. 이제 공부를 했는데 모의고사 풀어서 현재 점수를 확인하고 약한 유형과 토픽을 보완하고 싶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수업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8, 90반 수강을 했는데 실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모의고사 풀 세트를 6개 지문이 되겠죠. 그거를 쭉 풀어서 몇 점 나오는지 좀 확인하시고 그거를 분석하는 그런 클래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토픽하고 그 반 70반, 80반, 90반 100반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분들이 수강하시면 좋은지를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그 학습 전략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가장 중요한 거가 있어요, 여러분. 자, 보시면 이 부분이에요. 그 결국은 여러분들이 너무 아카데믹한 지문들이 많이 나오죠. 컨버세이션은 그래도 괜찮은데 렉처는 살다 오신 분들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뭐가 문제냐면 그 토픽에서 어떤 내용들이 중요한지 잘 모르게 되면 너무 많이 듣고 많이 적고 해서 문제 풀 때 헷갈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출제자의 마인드를 이해하는데 21점에서 22점으로 올라갈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지문이 막 5분 이상 언급이 되는 5분 정도가 언급이 되는데 그 중에서 딱 5군데를 물어보게 되는 거죠. 전체 글의 의도 한 문제가 나오고요. 나머지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5군데를 물어보게 되는데 그 부분의 핵심 정보를 찾아내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스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뒤에 뭐 이제 암시되는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은 지금은 모르시더라도 어떤 정보가 더 중요한가? 좀 위쪽 라인이 더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는 걸 지켜보니까 이제 공부를 막 하시게 되면 이제 시그널이라는 걸 배워요. 막 문제가 어디서 나온다. 뭐 그래서 problem, difference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데 이게 적용이 잘 안 된다는 얘기를 굉장히 제가 많이 듣거든요. 그게 왜 그런지 설명을 들어보면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막 문제의 유형을 막 나열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고 무슨 문제는 시그널이라는 것은 이제 뭐 problem 하면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게 문제로 나오겠다 이렇게 느끼는 것을 시그널이라고 하는데 막 공부를 하는 거죠. 근데 정신이 없어요. 정리가 안 되고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자, 여기 봐주시게 되면 그냥 하나 말씀을 잠깐 드려볼게요. 스토리라인이라는 건데 병에 대한 토픽을 공부하게 되면 병의 원인, 증상, 치료법, 이제 분석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구나라고 알 수가 있고요. 병이 계속 바뀔 거예요. 자, 그럼 페인팅도 계속 바뀌고. 그러면 토플은 뭘 요구한다? 결국은 토픽이 바뀌더라도 결국은 어떤 것을 일관성 있게 출제하는 거죠. 병이 바뀌지만 병의 원인, 증상, 치료법을 출제하지 않기는 되게 힘들겠죠. 그래서 결국은 그 핵심 정보를 찾아내면 저런 것들을 내는구나라고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그런 정보를 잡아내서 빨리 고득점을 올릴 수가 있는 것이죠.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 한번 사운드 한 10초 나오는데요. Listen to a talk about sleep problems. 만약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다라고 얘기하면 못 들으신 분들이 있어요. 뭐지? 놓치신 분들이 있어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Listen to a talk about sleep problems. 자, 이렇게 sleep problem에 대해서 듣자. 뭐 sleep problem이든 다른 몸의 problem이 있을 텐데 또는 disorder, 병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결국은 원인 증상 치료법이 언급을 하고 문제를 낼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왜냐면 지금 제가 도입 부분을 들려드린 거거든요. 렉처. 그러니까 듣고 병에 대한 얘기를 하겠구나. 원인, 증상, 치료법을 좀 들어보자.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단어들을 정리를 해주시면 저 토픽을 공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시험장에서는.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여기 한번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Today, I want to go over one experiment. 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물론 심리학 실험일 수도 있고 물리학 실험일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들으면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Today, I want to go over one experiment. 이런 식으로 오늘 실험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나온다고요? 실험 목적, 방법, 결과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결국 어떻게 될까요? 저런 쪽에서 문제를 낸다는 거죠. 저런 부분들은 다 분석이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토픽별로 어떤 걸 물어보는지만 알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만약에 뒤에 설명을 또 한번 하겠지만 저 박스 친 부분이 설명이 제일 중요하고 문제로 자주 나오는 부분이에요. 근데 저 박스하고 박스 사이에 굉장히 많은 부연 설명들이 있어요, 토플은. 알겠죠? 근데 그 부분을 다 알아듣고 이해하실 수 있으면 좋아요. 박수 쳐드리고 싶은데 중요한 건 난 시간이 없고 고득점을 빨리 올려야 되겠다 하면 저 사이사이 정보는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두지만 못 알아듣더라도 나중에 문제 풀 때는 크게 지장을 안 줄 수도 있다는 거죠. 듣지 말고 귀를 뚫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중요한 건 저 박스 부분부터 먼저 귀를 뚫는 연습을 해주셔야 여러분들이 시간 대비 효율, 점수 효율이 빨리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뒤에 다시 한번 언급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귀 뚫기 전략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뭐 문장 듣기를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은 어순이 틀리죠. 우리나라 말하고 영어는 리딩을 해보시면 해석을 거꾸로 해야 된다는 경우가 좀 있죠. 그래서 어순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연음, 발음, 여러분 싫어하시는 것들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문장 구조가 복잡해서 안 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듣기 연습을 하실 때는 결국은 각 문장이 왜 안 들렸는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시고 이런 문장들을 들을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런 설명을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려보면요. 각 문장들이 이제 어떤 왜 안 들렸는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너무 많은 문장들이 안 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망연자실이에요. 너무 많이 안 들려가지고 이거 하루 종일 해도 다 뚫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때 해결책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쉐도잉하는 문장, 쉐도잉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안 들리는 문장을 따라 말하면서 익히는 것을 갖다가 쉐도잉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은 만약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you have to figure out what they are for an hour 뭐 이런 문장이 있다면 따라 말하는 거죠. 이 문장이 어렵다기보다 그냥 예를 들어드리는 건데 you have to figure out what they are for an hour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쉐도잉해서 익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쉐도잉할 문장들이 출제 포인트. 그러면 만약에 아까 제가 예가 나오는데요. 원인, 증상, 치료법 설명이 있고 그쪽에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병의 원인, 증상, 치료법이 안 들리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설명 위주로 저 박스 친 부분 설명도 위주로 먼저 들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쉐도잉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가장 문제가 뭐냐면 영어를 뚫어서 막연하게 시험을 잘 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요. 지금 나는 병의 원인이 안 들리기 때문에 병의 증상 또는 병의 치료법 설명이 안 들리기 때문에 지금 이 문장을 다시 들어보고 따라 말하면서 연습을 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시험장 갔을 때 이런 토픽이 나오면 이런 문장을 들을 수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연습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theory 같은 경우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뭐 다른 설명들도 많이 있겠지만 evidence, 이론을 주장하기 위한 evidence 설명이 있겠죠. 그런 부분 중에서 안 들리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 먼저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개발한 프로그램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만약에 수업을 들으시게 되면 저렇게 답되는 문장들이 있고 저게 왜 theory다, 병의 원인이다, 증상, 치료법이다 이런 부분들은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 부분을 따라 말하고 찾아서 따라 말하고 이런 부분들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개발을 했는데요. 그래서 요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답되는 부분만 찾아서
계속 클릭하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이게 스마트폰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제가 지금 이거는 캡처를 해왔기 때문에 이제 작동하지는 않겠지만 요 부분을 탁탁 치면 문장이 계속 무한대로 반복이 되고요. 저 스크립트 부분을 탁 치면 스크립이 나와요. 처음부터 스크립이 나와 있는 건 아니고요. 처음에는 그냥 문장만 들려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딱 치면 문장이 반복되다 나 이거 스크립을 보고 싶어. 그러면 스크립 딱 치면 이렇게 문장이 나오고 1번 답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2번 답도 들어보고 싶은데 딱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를 넥스트를 탁 눌러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2번 문장이 또 스크립 없이 나와요. 들어보고 그 다음에 다시 스크립을 치시면 문장을 확인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스마트폰에서 여러분 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을 세이브를 많이 해줄 거고 제가 이번 여름방학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뭐가 나온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당연히 잘 드려야 되겠지만 그거를 여러분들이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섀도잉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같이 연습을 해주신다면 굉장히 큰 시간 세이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가장 또 강조해서 알려드리고 싶은 부분 중에 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틀린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은요,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보면요. 일단은 막 틀리니까 이 부분이 내가 왜 틀렸는지 모르면 또 점수가 잘 안 올라가게 되더라고요. 이제 마지막이니까 끝까지 잘 집중을 해주시면요. 자, 일단 어떤 걸 틀리는가 보는 거예요. 처음에 뭘 배웠죠? 페인팅에서 뭐가 나오는지, 병에서 뭐가 나오는지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죠, 앞에서. 근데 이제 공부를 했더니 페인팅의 특징 이런 부분들이 틀리는 거라고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파란색 부분들 있죠? 명암, 질감, 구도. 그 다음에 early 스타일은 어땠고 later 스타일은 어땠고 그래서 그런 표현들을 익히게 되는 것이고 놓치지 않도록 연습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문학 특징 마찬가지고 에비던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2단계는 뭐냐면요. 토플은 오답을 많이 쓰게 되는데요. much more room, many rooms. 여기는 방이 많다는 얘기고 저 앞에는 공간이 넓다는 얘기고요. 앞에는 주차권이고 뒤쪽은 딱지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비슷한 단어처럼 보이지만 맨 밑에는 반대라는 뜻이고 이건 목적이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굉장히 비슷하지만 뜻이 전혀 다른 그런 단어들 가지고 오답을 많이 쓰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들으셨는가 1단계 확인하시고 2단계는 잘 들은 게 맞으면 보기 해석을 제대로 한 것이 맞는가 꼭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3단계에서는요. 요게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분명히 들었고 보기도 잘 읽었는데 답이 아닌 거예요. 반드시 의심할 게 뭐죠? 질문에 대한 답변인 거죠. 말씀을 쉽게 드려볼게요. evidence 1, evidence 2 설명을 한 거예요. 근데 질문을 evidence 2를 물어본 거죠. 그러면 오답이 뭐가 나와요? 토플은 evidence 1이 오답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evidence 1과 evidence 2를 중요하다라고 드러났기 때문에 노테킹도 만약에 하셨겠죠? 근데 읽었을 때 결국은 뭐가 되는 것이죠? evidence 2를 물어보면 evidence 2를 약간 패러프레이즈를 해놓고 evidence 1을 그대로 보기에 갖고 오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기를 읽으실 때 굉장히 오답에 잘 걸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오답 확인 방법도 수업 시간에 자세하게 다루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고 틀리는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포인트 1, 오늘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무엇이 나오는지를 공부를 하게 됩니다. 수업 시간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 답이 되는 문장들을 잘 들을 수 있어야 되겠죠? 제가 개발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결국 무한 반복, 전화기에서 계속, 지하철에서 계속, 학생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막 지하철에서 계속 누르고 있대요. 남이 보기엔 좀 이상하겠죠? 근데 어쨌든 계속 누르면서 답을 듣고 있는 거예요. 저는 뭐라고요? 다른 부분도 열심히 해주세요. 그런데 뭐라고요? 답되는 부분을 먼저 뚫을 수 있어야 점수랑 연결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포인트는 수업 시간에 역시 왜 틀렸는지, 여러분이 각 문제를 왜 틀렸는지를 자세하게 분석을 해서 단기간 내에 고득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면 특별히 이번 방학에 신경 쓰셔가지고 끝내시고 다음 여름방학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로 시원한 바다든 놀러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특강 간단하게 설명 끝났고요.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시고 수업 시간에 만나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